안녕하세요. 아사나 지도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르스보 타나사나 같이 배워볼 텐데요. 바른 정렬과 바르지 않은 정렬 먼저 알아볼게요. 자, 먼저 바른 정렬 보여주실까요? 자, 바른 정렬을 체크하실 때는 우선 고관절을 축으로 상체가 숙여 내려가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굴의 종류잖아요. 자, 축은 고관절을 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상체가 반듯한지, 상체 정렬이 바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손을 뒤로 보내서 합장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양손이 손바닥이 맞닿아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명치가 너무 과도하게 밀려 있거나 앞으로 또는 어깨가 과도하게 말려 있지 않는지 체크하시는 거. 그리고 전굴이기 때문에 골반의 양쪽 정렬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바르지 않는 정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가슴이 앞으로 과도하게 말려 있는 상태에 손바닥이 서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어깨의 가동성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자, 그리고 전굴을 했을 때 등허리가 과도하게 말리고 있어요. 자, 이것 또한 전굴을 했을 때 하체 뒤쪽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보면 다리를 앞뒤로 하나씩 보냈기 때문에 이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 골반의 틀어짐입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골반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요. 너무 한쪽으로만 과도하게 힘이 실려 있는 거죠. 앞으로 과도하게 힘이 실려 있다면 앞쪽 골반이 옆으로 빠질 수 있고요. 너무 뒤쪽으로 골반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면 뒤쪽 골반이 옆으로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울어지는 것도 무게중심이 실린 쪽에 많이 무너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골반의 정렬은 내가 평소에 한쪽으로 무게중심을 과도하게 싣고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파르스보 타나사나 바르지 않는 정렬 유발하는 근육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체와 상체 나눠볼게요. 자, 한 다리는 앞으로, 한 다리는 뒤로 보내서 전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보낸 다리 쪽은 상체를 숙이면서 이완돼야 되는 근육들이 바로 햄스트링입니다. 햄스트링은 여기 좌골에서 세 줄기가 시작해서 두 줄기는 안쪽으로 주행을 해서 여기 정강뼈의 측면, 거치면에 부착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해서 여기 종아리뼈에 부착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나머지 하나는 이 넙다리뼈의 4분의 3 지점 아래쪽에 시작을 해서 종아리뼈에 부착이 되는 햄스트링 4개의 줄기였고요. 그 햄스트링이 이완되지 않은 경우에 앞다리 쪽에 잡아당기는 수축력 때문에 등이 말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뒤로 보낸 다리 쪽은 종아리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돼야 됩니다. 종아리에는 저희가 앞에 차근차근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비복근이라는 근육과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되어 있지 않으면 뒤쪽 뒤꿈치를 들게 되거나 또는 거기가 충분히 이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허리를 함께 말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다리 쪽은 햄스트링, 뒷다리 쪽은 종아리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번엔 상체 쪽을 가볼 건데요. 상체 같은 경우에는 팔을 뒤로 보내서 합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합장을 할 때 이 합장이 안 되거나 손바닥이 뜨거나 또는 어깨 쪽 자극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다뤄봤던 큰 가슴근과 작은 가슴근들이 바로 라운드 숄더를 유발하게 되고 어깨 가동성이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팔을 뒤로 보내서 합장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요. 내가 팔을 뒤로 보내서 합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어깨를 열지 않고 열리지 않는 어깨를 보상해서 명치를 밀고 합장을 하려고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상체의 정렬이 또 무너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가슴근들이 충분히 이완되는 게 이 동작 아사나를 완성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비 아사나 같은 경우에는 앞전 영상에서 충분히 다뤄봤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쉬운 동작을 통해서 내 몸에 맞는 정렬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먼저 블록을 이용해 봅니다.
자, 먼저 블럭을 내 양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두시고 한 발 앞으로 한 발 뒤로 뺄게요. 자, 고관절을 축으로 상체를 숙여 내려가되 양손으로 가장 높게 블럭을 세워서 짚고 그 다음에 한 손씩 밀어내는 힘을 써봅니다. 만약에 한 다리 쪽에 무게중심이 과하게 치우친 경우에는 그쪽 방향에 손의 무게중심도 같이 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양손에 균등하게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서로 밀어내는 힘을 쓰면서 골반도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밀어내는 힘을 쓰고 있구나를 체크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벽을 이용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벽으로 와서 똑같이 양손을 내 어깨 높이만큼 쭉 뻗어서 짚을 거고요. 조금 내려볼까요? 네, 짚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양손을 밀어내는 힘을 써봅니다. 상체를 숙이면서 손바닥의 위치도 조금씩 나의 어깨 높이와 맞춰서 가실 거고요. 자, 양손을 벽을 밀어내는 힘을 같이 써보세요. 만약에 내가 한쪽에 무게중심이 과하게 실려 있다면 바로 그쪽 방향으로 손도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 있겠죠. 자, 그러면 반대쪽 방향으로 손의 무게중심을 실으면서 골반도 높이를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내 골반의 정렬을 좀 맞춰주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상체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경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쉬운 동작으로 내 몸의 정렬을 찾아봅니다. 먼저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실 거고요. 양손을 뒤로 보냈을 때 합장되지 않는다면 과도하게 애써서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팔꿈치를 서로 잡아주세요. 네, 그 상태에서 상체를 가능한 정도만큼 내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블럭이 있다면 블럭을 이용해서 상체를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팔꿈치를 잡았다면 마찬가지로 등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가동 범위만큼만 내려가서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르스보 타나사나 같이 배워봤는데요. 이 동작은 평소에 내가 짝다리를 짚고 있는 습관이 금방 나타나는 아사나입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알아차림, 나의 균형을 알고 몸을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내 몸에 맞게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아사나를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영상에서 배우는 예비 동작들 연습하시면서 균형이 깨진 것들이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는 것도 한번 일상에서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